반도체 다이오드인데요.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전류를 한 방향 에노드, 캐소드만으로 흐르게 한 2단자 소자인데요. P형은 보통 이게 전자가 별로 없고 이렇게 전공만 있고, N형 물론 거기도 전자는 좀 있긴 있겠죠. 근데 N형 반도체가 전자가 많은 놈이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N쪽에서 P로 볼록 흐르게 되는데요. 고전압 및 대전류 정류형으로 실리콘이나 탄화 규소 소재가 사용된다. 순방향 저항은 낮추고 옆방향 저항은 매우 높여 효율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해서 P형 반도체가 양극이고요. 전공이 다수인 캐리어 영역. N형 반도체가 음극, 전자가 다수 캐리어 영역. 그래서 접합부 P형과 N형이 만나 전위 장벽을 형성, 일방통의 흐름을 제어한다. 고내압 구조, 전류가 흐르지 않는 역방향 전압을 견디기 위해서 N형 반도체 표면에 드리프트층을 두껍게 형성하여 고전압 내성을 강화한다. N형 반도체 표면에 드리프트층을 두껍게 형성하여 고전압 내성을 강화한다. 조선실 구조, 순방향 전류 흐름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은 온저항과 낮은 문턱 전압을 가진다. 이렇게 조선실 구조. 저항을 낮춰서 조금만 전기가 흘러도 이게 그 저항을 문턱을 넘어서 그래서 흐르게끔 한다 이 말씀이죠. 문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장치, 이렇게 절연이다라는 걸로 되겠습니다. 방열 구조, 제전류 취급을 하는 발열을 장지하여 패키지 하단에 메탈 베이스 스터드형이나 방열판을 장착한다. 이렇게 해서 정류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고 쇼트키 배리어 다이오드, 금속과 반도체 접합을 위해서 고속 스위칭, 고속 회복 다이오드, 고주파 전력 변환 장치에 사용해서 튼튼하게 제조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형 반도체, P형 N형에 서로 전이차를 줘야 되는데요. 같은 금속이라면 제가 다른 데도 모든 반도체에도 사용하고 모스펫도 이 기술이, 모스펫은 뭐 CPU라든지 다른 반도체도 다 들어가는데요. N형이나 P형에는 보통 서로 분포도를 틀리게 해서 이쪽은 양을 적게 하고 좀 많게 하거나 뭐 이렇게 가령 구리다 그러면 숫자를 사이즈를 틀리게 들어가는 게 저기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뭐 다 돼요. 갈루미늄도 갈륨 비소라고 갈륨하고 질소 이렇게 질소라면 이게 질화 갈륨이라면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야 돼. 사이즈를 이온이든 금속이든 금속이 아니든 위금속이든 대중소로 들어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들어간다는 거죠. 구리를 대중소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고 10단계도 되죠. 그래서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면 그 발열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증폭도 되고 여기다 자유전자를 증폭시키 많은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임비소 질소 흑연 탄소 가루를 섞어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흑연이나 탄소 가루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다 그래서 전기력은 이게 왔다 갔다 서로 모든 만물이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것이 이론인데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러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갖다가 건드려 연구 자석을 대중선도 주면 자기장을 건드려 자철석도 돼요. 건드려서 전기가 생산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박으로 해서 전기를 교류 전기를 딱 걸어주게 딱 끌어오면 이렇게 전기가 생산되는데 직류 전기도 이렇게 분포도를 어쩌면 이쪽은 많이 넣고 양을 적게 넣고 많이 넣고 적게 이렇게 전이차를 만들어서 직류 전기에서도 이렇게 전기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거 뭐 구리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철도 되고 금속은 다 돼요. 금속과 비금속을 2사이즈 이상에서 전이차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한 또는 분포도를 대체 좁게 만들고 저게 많게 만들 적게 만들 이 차이를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보통 P형 반도체의 분포도를 적게 만들고 N형 반도체를 많게 만들면 전류의 중폭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트랜지스터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이오드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적게 하고 또는 여기를 구리에는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 가루를 안 첨가시키고 단순히 전극, P형 반도체는 전극으로만 사용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얇은 놈, 중간 두터운 놈, 아주 두터운 놈, 두터운 놈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가운데에 여기다가
문턱전압 여기에서 이렇게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가운데가.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도 이렇게 쭉 나가지고 교류를 직류로 이게 전기가 축적되니 카패시터가 되니까 쭉 한 방향으로만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알갱이를 대자리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해가지고 중폭하는 구조로도 되냐 그러면 됩니다. 네, 사이즈가 여러 개도 될 수 있고요. 가운데에다가 뭐 이렇게 뭐 두께가 똑같은 놈이라고 합시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여기가 베이스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뭐좀 산화물을 산화막을 형성해 가지고 문턱 전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전류를 딱 걸어주면 일정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모스펫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걸 문턱 전압에 넣으면 여기서 구리를 대중소 사이즈로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거래로 화합물로 넣어주든지 반응하도록 넣거나 연구 자석을 대중소 넣어주면 여기가 플로팅 게이트가 되면서도 이런 이제 플로팅 게이트도 되고 전기가 증폭되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구 자석을 너무 많이 넣으면 계속해서 전기가 많이 생성돼 버리겠죠. 적게 넣으면 전기를 넣었다가 잠시 증폭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구 자석을 많이 넣느냐 아니면 자철석으로 해도 되고 많이 넣으면은 그만큼 전류는 많이 생성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터리로 금속 박으로 해서 배터리를 넣거나 태양전지에다 칠해 놓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흑연층으로도 만들어 능곡제만으로도 이렇게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했죠.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가고 입자나 가루의 대중소 홈을 파서 표면적을 넓혀준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흑연을 제가 현재 합성소매 나일론으로도 만들거나 다른 합성소매로도 만들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아크릴과 섞어도 되고,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만큼 넣어서 제조한다. 또는 헌옷 같은 거, 헌옷 석유계열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 비닐 같은 계열 괜찮은 놈들을 그걸로도 탄소소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로 이제 합성소매 나일론과 다른 것과 섞어서 하고 아크릴과 섞어서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조 흑연을 생산하지 단가가 세니까 이걸로 섞어주는 그리고 이런 탄소소매를 고온 처리를 하게 되면 흑연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섞어주거나 단독으로도 인조 흑연을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합성소매 실외라든지 이런 데다가도 금속을 첨가해 시켜주거나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통스텐은 통스텐도 첨가시키고 티타늄도 할 수 있고 합성소매 실에다가 다양한 금속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티타늄이나 통스텐 이렇게 꽈가지고 방탄소재로도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카본 소재에도 가로세로 높이로 어떻게 금속이 들어가거나 뼈대가 또는 가루가 들어가거나 합성소매 나일론 이런 것들이 뼈대나 가루로 들어갈 수 있다. 합성소매 나일론에 뼈대가 들어가고 가루가 금속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무나 플라스틱 이런 데다가도 가루를 첨가시켜서 다른 소재 총탄 같은 거 이게 총알이라든지 포탄 이런 데다가도 텅스텐 분말을 넣어준다든지 티타늄 분말을 넣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 포탄 이런데 총신 같은 데도 그래서 티타늄 분말을 넣어준다든지 이런 포스테이지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텅스텐 분말을 조금 열이 좀 축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넣거나 뼈대를 넣어줄 수도 있다. 그래서 뼈대를 넣어주고 이렇게 같은 재료 또는 또 다른 재료로 금속 뼈대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고무 플라스틱에 뼈대를 넣어주고 분말을 넣어주거나 알갱이를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칼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에는 튼튼한 놈 넣어주고 가루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프로테 단가를 맞추거나 유리석연 코팅 제사를 이런 걸 넣어서 제조한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금속을 알루미늄이다, 텅스텐이다, 티탄입니다.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일정 비율을 섞어주고 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공하시면 현대제철 포항제철 제 기술이 되겠다. 동일한 비율로 정확한 비율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가공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고요. 그다음에 고무 같은데도 합성고무 안에 천연고무 알갱이들이 동그랗다고 합시다. 그럼 동그라를 넣어줘갖고 그다음 덮어서 여기 만들거나 홈을 파서 겉에는 평판일 수도 안에는 홈을 반대 방향으로서 이렇게 오목렌즈처럼 파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신발 밑창 같은 경우도 자동차 타이어라든지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이런 타이어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핸드카라든지 장바구니 카트 모든 산업용 바퀴에는 다 들어가고 오목한 홈을 봐주거나 대중소로 봐줄 수도 있다. 그래서 무게를 견디게 하는 기술로 외건도 들어가고요.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타이어도 들어간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석유 말통이라든지 이렇게 드는 손잡이 드는 데는 다 돼요. 석유 말통 아니면 문 손잡이 이런 데도 다 되고요. 그다음에 골프채라든지 등산 스틱 이런 데 골프채인데 등산 스틱 이런 것들도 되고 스키 스틱도 되고 또 거드름 평판에 안 홈을 봐주는데 탁구채도 거드름 평판 안에 홈을 하는다든지 단축용 내부 판넬에도 안쪽에 거드름 평판 안에도 홈을 양쪽으로 파서 양쪽으로 방향을 양쪽으로 해서 단열 구조로 단열재나 단열백제도 만들 수 있다. 스티로폼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금속도 이와 같은 가공이 가능하다. 보일러 같은 데도 가능하다. 보일러 물통 이런데 원자력 석탄 석유가스 화력 발전할 때도 가능하다. 보일러 물통을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이라고 두꺼운 쪽으로 하니 열이 흐르거나 압력밥솥 같은 경우도 열판이 오목코놈을 파서 이렇게 해서 열을 증폭한다.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오목코놈을 봐주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로 가서 열을 축적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는데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화목난로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이런 데다가 오목코놈을 봐주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를 넣어줄 수 있다라고 열이 축적되거나 냉기가 축적되는데 냉장고 에어컨에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같은 데도 들어가고 이게 이것을 장판 같은 데도 바깥 안쪽 이렇게 안가밖에 방향을 틀리게 해서 오목한 홈을 들어가거나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에도 이와 같이 압박을 방향을 틀리게 해서도 넣을 수 있어요. 빙체 금속으로도 사용하고요. 드론 같은 데나 이렇게 배 금속으로도 사용하고 쓸 때가 많아요. 그다음에 단열 벽지 단열재 이런 데도 양방향으로 준다는 것이죠. 온도를 해서 건축 내부 판넬 스티로폼 같은 데도 가능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